내용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임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비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의 간소화와 용어의 정비를, 조례안 제7조는 의회의 제동의 사항 구체화, 조례안 제16조는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를 명확화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공적 사무의 민간 위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85, 2023년 11월 21일 정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7월 조례 제482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에 사용 중인 용어의 개념을 정비하고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을 간소화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본 조례에 사용하지 않는 미동의 위탁을 삭제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동의를 받는 사항 중 30%를 초과하여 예산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로 규정한 것은 위탁 사업자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종시 등 타 지자체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조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문의 종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조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민간 위탁을, 제168조는 공공위탁을 규정한 것이기에 안 제1조 중 제168조를 제117조 및 제168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우리 검토 보고에서 168조를 117조 및 168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3호 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3호 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7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비하여 우리시 66개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6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6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들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 내용이 단순한 자구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으며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7,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전북도와 관련된 기존 명칭을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 본권을 이루며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도와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심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5 익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 중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 후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감면 제외 대상의 인용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로 변경하고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감면 신청 서식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감면 신청자에게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서식 인용에 따라 조례의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23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재 및 성별 영향평가 실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80,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 제출된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의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은 농민 소득 증대, 지속적인 산업 발전,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근거 법령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궁금해서요. 제 5조에 보면 그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네. 여기는 우리 시는 지금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이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가? 지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그럼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3년간 감면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네. 조례를 개정을 해놓음으로써 생산단지가 만들어지거나 네. 아니면 대체 입주자들이 생겼을 때 네.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정장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간이 2025년 8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공사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 기획계 한시 정원 3명의 한시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5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신청사 건립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한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계의 6급 이하 3명에 대한 한시 정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것은 공사 기간의 연장과 후속 업무를 감안했을 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최초 한시 기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재차 연장하는 것 또한 상기 규정 제28조 제7항에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네. 네, 조기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3명이 무슨 직이에요? 예, 건축직입니다. 건축직? 예. 근데 지금 그 검토 결과를 보면 18년부터 20년, 21년부터 23년 이번에 한번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6년을 연장해 주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사람 이제 저 뭐야 인원들인가? 네, 지금 현재 신청사 보직이?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지금 정원이 한시 정원을 좀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6년을 연다는 건 좀 뭐 특수직인가 비지? 예, 건축직에서도? 건축직이고요. 현재 신청사 관련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정장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신축 및 명칭 변경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과소, 과다, 세대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리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춘포면 고려 인천 임대 아파트를 익산 더반 포레로, 마동 신설지 시형 아파트를 그린공원 아파트로, 모현동 에코르 아파트를 배산 제1 풍경채 에듀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신축 고려, 과소, 과다, 세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 및 반을 조정하였습니다. 모현동 36통에서 39통까지 4개의 통으로 구성된 모현 주공 2차 아파트를 36통에서 38통까지 3개의 통으로 통합하였고 42통에 포함된 모현 오투그란테 프리미어를 39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모현동 10통 배산 신일 해피트리 신축에 따라 3개 반을 추가 신설하였고 41통 모현 이지음 골든뷰 신축에 따라 3개 반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신동 9통 12통이 인근통인 10통 36통에 비해 많은 세대가 밀집되어 관할구역을 분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신축 분할 지번 등 실질 읍면동 관할구역에 맞게 통 및 반을 조정하였습니다. 마동 12통 일반 관할구역 여러 지번을 오투 그란데 글로벌 카운티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합 지번으로 조정하였으며 어양동 토지 분할에 따른 3개 지번을 추가하였습니다. 삼성동 중복 지번 삭제 및 현행상 차이 있는 지번에 대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가 모현동 공동주택 신축으로 통리 증가 없이 기존 3,283개 반에서 3,289개 반으로 총 6개 반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81,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수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면동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일부 명과 동의 세대수 불균형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안 별표 1의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 모현동과 신동의 통반 조정, 마동 우투그란테 글로벌 카운티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어양동 2개 통의 지번 추가, 삼성동 일부 지번의 관할 통반 변경, 안 별표 2의 모현동 6개 반의 증가 등은 세대의 과밀 또는 과소 지역을 조정하고 신축된 아파트와 기존 지역 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주민 편익 증진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이게 궁금한 사항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에 지금 현재 그 저기 모현동에 에코로 아파트가 이게 보면 다 조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발산, 제일, 풍경, 에드파크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정체성이 없는 네임을 짓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걸 안 하시나요? 그 아파트 명칭 관련해서는 그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물론 그러기는 하겠는데 좀 아쉬운 게 네. 무언가 좀 아파트도 그러고 시도 그러고 여러 가지를 뭔가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좀 단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놓은 아파트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네. 물론 이제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좀 참고할 사항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해요.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황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기존 보건지소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황등 보건지소를 보수 및 증축하여 건강증진실, 건강관리실, 건강키움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조항공 근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석탑, 국내 유례의 백제 왕궁 유적, 국립익산박물관 등의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백제 문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현재 건축 중인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인근에 왕후 업무 및 생활공간, 백제식 전통정원, 왕궁 공방, 체험공간 등 주제별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마면 동고들이 975-11번지 외 6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6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김제 벽골제, 정읍 놀제와 함께 호남 3제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방으로 밝혀진 황등 제방을 복원 정비하고 황등면 황등리 1430-4번지 외 5필지의 토지와 건물 1개동을 매입 후 건물은 처분하여 전시관, 역사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낭산면 3담리 556-1번지 외 5필지 토지와 건물 1개동을 매입 후 건물은 처분하고 연면적 450평방미터 규모의 주민공동시설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보건, 문화, 복지, 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립익산 치유숲 조성사업은 2022년 치유숲 진로 공사를 위하여 웅포면 웅포리 산 94와 산 96번지의 토지 소유자와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지연되다가 최근 공매로 변경된 소유주와 매수 협의가 이루어져 진입로 및 황토길과 주차장 등 주요 시설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는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의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0년도 미륵사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하였던 상가부지 중 건축이 지연된 금마면 기양리 128-2번지의 재분양을 위하여 소유권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방법으로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 부지는 매각금액 반환을 통하여 취득하겠으며 토지 및 건물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산술평균 가격으로 취득하겠습니다. 처분 방법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2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 제출된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검토 의견입니다.
황등 건강 증진형 보건지수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신규 공중보건의 배출 감소로 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보건지수의 건강관리실, 건강키움방 등을 신설하고 공간 재배치를 통해 건강증진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 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가 지난 9월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함께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286억 원, 도비 37억 원, 시비 86억 등을 들여 백제식 전통정원, 왕궁 공방, 왕궁 생활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올시 방문객에게 백제 왕궁의 찬란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서동 생가터 유적공원과 함께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난 6월에 가결되었고 7월에는 국비까지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익산 황동호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김제 벽골제, 정읍 눌제와 함께 호남의 3대 저수지이자 우리나라에서 축조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진 황등제를 통해 익산의 역사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2028년까지 7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액 11호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마한백제 문화와 연계하여 국토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낭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천만 원, 시비 8억 4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의 거점 조성을 위해 낭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 6필지와 건물 한 동을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4억 9,300만 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준공될 경우 낭산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심부의 공모사업에서 2022년 6월에 선정되었고 올해 4월에 세부 사업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나서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큰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국립익산치유숲 조성사업은 숲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휴양을 통한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웅포면 웅포리 산 95번지 일원에 국비 75억 원을 들여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치유숲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을 위해 12,9억 원을 들여 2개 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 부지 소유권 환수는 지난 2020년 9월에 매각하였던 금마면 기항리 128-2번지의 소유자가 계약서상 3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치 못해 미륵사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재매입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건 기간이 올해 8월 종료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예산안과 같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할 것이며 2021년 2월에 매각된 128-4번지와 2021년 3월에 매각된 128-3번지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독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민 건강 증진, 역사문화 공간 조성,
농민들의 생활 수준 제고 등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 추진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황등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예요? 소요 예산은 17억 3,200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예, 소요 예산은 17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10일 국도비 예, 균특이 분리해서요. 5억 5,500이고 도비가 1억 4천이고 시비가 10억 이게 아니 원래는 사업 시비가 10억 3,7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0억 3,700만 원이요. 예, 예. 이거 지금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 있는 거죠? 이번 예산은 그 1억 3,900 올렸습니다. 1억 3,9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공유예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다수가 예산과 동의안이 함께 올라왔어요. 예, 예. 예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는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난 연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한꺼번에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국가예산 뭐 확정 시기랄지 아니면 이제 토지 소유자와 그 매각 합의 시기랄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매각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놓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놓고 난 연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회기 네, 아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 이제 방금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황등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9월달에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마저 같은 경우도 6월에 가결되고 7월에 국비가 교부되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황등 같은 경우는 황등 건강지원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 간해시가 10월달에 이루어졌고 이제 백정은 금마저 같은 경우는 기재부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 승인이거든요. 그 11월달에 그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좀 이따가 이제 검토를 좀 해볼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 사업 있죠? 예,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어딥니까 왕궁에 보석 판매 단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 상가도 계약을 했던 분이 예. 취소를 요구를 해가지고 환수를 통해서 토지 환수를 통해서 금액을 다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예, 예. 계세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분한테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특별한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널티가 없죠. 예,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요구에 지금 응해주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그 상가 분양을 통해서 방금 이런 사례처럼 그 계속 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 그때마다 자, 그쪽에 이제 그 상가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매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아니면은 그 매장을 통해서 나중에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보통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다시 시에다가 나 이거 가치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야, 이거 다시 돌려줘. 이렇게 했을 때 페널티 없이 그냥 이거를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보통 일반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매매가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예.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걸 왜 시에서 사주고 있습니까? 다시?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 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네. 저희가 그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활성화를 안 하니까 그 건물을 질 의도도 없고 의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서 저희는 지금 저희 목적은 빨리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찾는 거를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법상 이 땅 주인이 지금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순서가 그분이 다른 분한테 판다라고 하면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네. 매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시가 나서서 그거를 아니 그 위원님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약한 거는 저희가 허락을 저희한테 다시 환수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환수를 해서 매매를 하면 우리는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또 다시 소유주를 또 찾아야죠. 자 그런데 이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페널티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네. 그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지금 2021년 2월 이게 지금 3년 안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2021년 2월에 매각된 번지도 있고 21년 3월에 매각돼 있는 상가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3년이면 내년 2월, 2024년 2월이죠? 네 맞습니다. 뭐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3개월 남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그 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 승인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저희가 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페널티 없이 다시 시가 환수를 해서 다시 한다? 우리는 시로서는 3년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간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맨 끝으로 미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한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128건으로 연도별 2021년 40건, 2022년 53건, 2023년 35건입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87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41건이며 사업 도중 중단된 협약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협약 중 익산 방문회의 공동 마케팅 협약,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위한 업무 협약 등 17건은 관연도에 협약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진행 중인 협약들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건은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3년 3월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위에서 이종현 의원이 발의하신 제정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의하여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행정이 5건, 경제관광국 123건 등 총 128건의 보고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한수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응모 100억 건으로 총 사업비는 2,381억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응모사업 중 선정사업 50건, 미선정사업 42건, 심의적인 사업 13건입니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자율주행 유송 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 2023년 다공성 탄소 소재 기반 환경 소재 및 부품 개발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공모사업 응모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건은 익산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3년 1월 제249회 익산시 임시위에서 이종현 의원과 강경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익산시 공무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안전공 5건, 경제관광국 39건 등 총 44건이 보고 대상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나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익산시 함나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함나 한옥체험단지 운영과 관련 시설 사용료는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동결하였으나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서 시설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운영 적자를 보전하고 익산 시민들에게 시설 사용료 30%를 감면하여 우리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함나 한옥 체험단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별표 1 시설 사용료의 비수기 3만 원, 성수기 5만 원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별표 2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0%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3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고 행정 규제 및 선결 영향 분석 평가는 개선 사항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함나 한옥 체험단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676, 2023년 11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함나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함나 한옥체험단지의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체험관, 홍보관, 한옥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11월 조례 제1614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함나 한옥체험단지는 함나 산부자집과 함나 향교, 함나산 둘레길 등을 익산시 일대의 명소를 연계한 관광을 즐기고 한옥과 전통 체험을 통해 역사 문화도시 익산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난 2017년에 조성되어 우리시 체류형 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익산 시민들의 이용 요금을 30% 감면하는 것 또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등 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 2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여기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하네 이용률이. 저희 문화관광 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이 위탁을 받은 지가 올해 5월부터 받았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이용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그 확인해 본가 합은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지금 이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요. 네네. 이제 어쨌든 여기 계속 보면은 이분이 이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문화관광 산업과에서도 어쨌든 누군가 와서 이걸 잘 해보려고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문화관광 산업과에서 좀 이분도 상처 안 받고 여기에서 잘 해보고자고 오셨으니 네. 그 마음이 쭉 가도록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지금 물가 상승률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한번 그 해봤던 생활물가 지수가 34%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 다를 추할 수가 그걸 없는데 반영하신 네, 거예요? 반영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은 갑자기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그 인상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주로 이용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여기 이 금액이 우리가 여기 함나 한옥이 2017년부터 생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결이었습니까? 네, 동결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여기 새로운 인수자가 왔을 때 그 전에는 여기 영업 이익이 어땠었나요? 그때는 그 영업이익은 그 인건비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밖에는 그 순이익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때는 저희한테 그 납입하는 그 돈이 이용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이용료가 지금 새로 와서 우리가 인상했나요? 아니면 아니 저희가 이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만큼 해서 들어오겠다 해서 경제 입찰? 네. 네, 그 우리가 이 내는 그 대부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예전에 맞습니다. 비해서. 예. 그다음에 익산 시민이면 30%를 감면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약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금액이 이렇게 감면이 확인됩니다. 되나요? 네, 감면이 되고 그- 결제할 때 감면이 되는 건지. 네, 네. 결제할 때 감면이 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인터넷을 하잖아요. 예, 예. 만약에 이제 확인을 해요. 이 사람 익산시 주민이 시민인가 아닌가 이제 어디서 확인하게끔. 확인해요? 이제 지금 이게 왔을 시스템이 때? 네, 왔을 때. 그러면 결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8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익산 시민 30% 네. 2만 4천을 환불해 주는 방법입니까? 지금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감면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좀 다른 데를 보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할 때 익산 시민인가 아닌가 예 아니요 하는 걸로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감면을 할 수 네,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만약 부정이라 하면은 그거를 다시 받는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익산 시민이라고 했다가 안 나면은 익산 시민이라고 하면은 네네. 네. 예, 그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 지금 함나 한옥에서는 그 돈을 8만 원을 받았어요. 네. 전산상에 8만 원이고 계속 그 수익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사람도 네. 뭐 수익 금액 신고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그 2만 4천 원은 따로 또 이쪽에서 현금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보통 전산 시스템에 익산시냐 아니냐고 막 구분돼서 하면 시스템이 다시 재조정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네. 현재는 없으니까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분이 익산 시민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그 전산으로 네. 확인할 수 없으니 그런 예로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를 잘해 보겠자고 이렇게 그 오신 분도 잘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조금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올해 5월부터 지금 예술이 꽃 피우다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위탁금이 전년보다 약간 상승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가 상승이 되었죠? 전에 위탁 기간은 9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600만 원입니다. 1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 사유는요? 사유는요.
그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그 위탁금도 그 심사 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탁금이 올라갔죠. 자, 위탁금이 올라갔다는 거는 일정 부분 그쪽에서 그 전에도 수익의 악화, 그다음에 그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해서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번 금액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까 금액 인상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위탁금을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그 대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꽤 있어요. 사업비가 총 1억 아니? 아, 이게 시설 현황이구나. 예. 시설 현황. 자, 이게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또 별도로 이렇게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타 지역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타 지역들은 혹시 비교해 본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익산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설과 시직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사설하고 했을 때 가격이 좀 저희가 좀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타 지역 사례들이 네, 네. 어디가 그래요? 어디가 지금 얼마예요? 저희가 시직영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민간 위탁이니까 네. 공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공주 한옥마을이요? 네네. 네네. 거기에는 지금 여기도 금액이 낮아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낮아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운영되고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한번 올리고 한번 조례 개정해서 위탁을 했을 때 그 뒤로 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가 올랐는데 저희는 그대로 그 요금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저도 이게 지금 숫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방문객 숫자는 계속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문객 숫자도 늘어가고 그다음에 예약 횟수도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예약도. 근데 이제 금액을 올려서 수익성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 예약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리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나 그럴 때 제가 예약을 하면은 할인이 됩니까? 익산 시민으로 예약을 하면은 할인이 되죠. 예약만 하면? 네, 네. 그래서 친척 방문이나 지인들 방문을 했을 때 게스트하우스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어디 뭐 그 집에서 재우는 것보다 오늘은 좀 왔으니까 특별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때? 라고 해서 거기를 활용을 우리 익산 시민이니까 우리 한 30% 정도 할인이 되면은 일반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재우는 것보다 아니면 호텔에 가서 재우는 것도 훨씬 더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일전에 보니까 우리 그 딸아이가 주변에서 친구들이 외부에서 왔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이제 호텔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숙소를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30% 할인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일부러라도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는 요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저 뭐죠? 객실이 많이 예약이 돼서 쉼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희가 이런 생각이 적극 듭니다. 홍보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상당 부분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 조기대 의원님 질하십시오. 지금 위탁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위탁자 변경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죠? 7개월 됐습니다. 벌써 7개월 된다? 그 변경되고 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변경된 뒤로요. 지금 지금 총계를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대략 그러니까 전 위탁 기간에선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월 평균.
근데 지금은 월 평균 한 1,500명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문객이 네. 그리고 사용자 네, 사용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거기가 지금 많이 깨끗해져. 뭐 자료에 보면 17년에 뭐 이제 조성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다는 거는 그 동안에 거기 찾는 방문객이 없었기 때문에 인상을 못 한 거예요. 안 하려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를 좀 잘 따져봐 가지고 이걸 인상을 해야지. 지금까지 안 올렸으니까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다. 그때가 생각할 때는. 예? 그잖아요.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이 돼야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인상을 하려면은 그 동안의 그 서비스보다도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차별화를 좀 더 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올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위탁 기간이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질이나 그 환경 위생 상태나 바깥에 있는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저도 보면 저도 이제 지인들이 그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 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나서 그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이 있는 식당이었잖아요. 막 식당에서 막 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 빵하고 커피숍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공간이 많이 잘 알겠고요.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유타가 신부님이 의욕은 강한 것 같더라고. 네, 맞습니다. 강한 반면에 그 시설도 좀 보완할 필요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뭐 여러 네. 가지 화장실이랄지 그리고 거기가 견문이 아니가지고 네. 그 뭐 저 추위나 그런 것이 더 유품 같은 것이 불 수도 있고 열 관리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바퀴로 뭐 이야기 수리랄지 모든 게 또 이렇게 그 방 같은 것도 그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도 못하고 현실적이잖아요. 그게 네. 예? 과장님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시설 보완도 우리 시에서 좀 보충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네, 돼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이 들어왔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20% 해서 올려놓자 하고 익산 시민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중복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 해서 중복하면 한 50%잖아요. 그 의견이 들어왔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 중복 할인은 거의 안 되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근데 네. 우리 시에서 또 그렇게 하면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오지만 이렇게 아까 저기 장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약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예약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은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 할인을 50% 할인한다고 하면 거의 그 모텔급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경영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복은 안 되고 그 자원봉사 20%에 대한 것은 그러면 올려놓으면 익산 시민은 지금 30%이기 30%니까 때문에 그건 또안 의미가 맞는- 의미가 안 없을 것 맞는다고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하여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그 중복을 됐을 경우에는 많은 숫자 지금 그 자원봉사자는 20%고 네. 지금 저희가 감면 익산 시민은 감면이 30%잖아요. 그러면 최고 높은 게 30%까지 하는 걸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걸로 중복 50%가 아니라 50%는 안 네, 되고 네. 하여튼 저희가 네. 정의하고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나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나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함나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도 익산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개발된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한 대표 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홀로그램 기업 제품의 고도화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로 사업 수행은 전북 테크노파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천만 원으로 도비 5억 1천만 원, 시비 14억 7천만 원이며 2024년도부터 시비 7억 4천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리빙랩을 연계하여 홀로그램 기업을 지원하고 대표 제품의 마케팅 및 시험 평가, 인증, 특허 등을 지원하여 홀로그램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성장 역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4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산업은 시장 형성 단계로서 지원을 통한 산업화 견인으로 매출 및 고용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원 중단 시 관련 기업 직접화 와해 및 산업 성장 견인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고 현재 우리시는 홀로그램 기업 28개사와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홀로그램 기술 지원의 영향으로 전국 91개 홀로그램 기업의 21%는 20개사가 우리시에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홀로그램 기업의 제품화, 마케팅, 지원 센터 운영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4억 7천만 원을 전북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시가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전라북도 도비 가내시가 지난 11월 1일에 이루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5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간 공공위탁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업은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운영이며 수탁 기관은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재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총 3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로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의 주체 플랫폼 구축, 문화도시 브랜드 및 생태계 구축 등이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팀원 4명으로 총 10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5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 4월에 개원한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1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가 지난 2022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라는 것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재단의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장경호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문화유산과장 부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지금 센터장이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그 총 1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예,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문화재단에서 예, 함께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 센터에서 지금 시범 2년 차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3년 차인데 네. 저희가 센터 인건비 증액을 센터 재단에서 직원 파견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단에서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재단에서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중추적으로 참여를 했던 그 교수님이 한분 센터장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저기 문화재단에 그냥 한 팀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문 역할이라든지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던 역할을 하던 센터장은 거기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지금 5개년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5개년 동안은 센터장 체제를 운영을 할 거고요. 네. 지금 그 팀장급들은 일부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요청을 한 상태라는 건 어떤 지금 얘기죠? 저 정규직으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팀장급 직원을 배정해달라고 해서 인건비 증액이 지금 요청을 저 재단 자체에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그 비상근으로 주는 이유는 저희가 이 센터장 임금이 많이 나가면은 저희 사업비랑이나 운영비 줄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사무국장 직급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비로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문화도시 사업단 같은 경우는 네. 그 문화도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차부터 그쪽에 근무하던 직원들은요? 직원들은 지금 다 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하면은 그리고 재단 인원을 늘려서 이분이 재단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없습니까? 네, 저는 이거 잠깐 정회하고 네. 예,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문화도시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금마 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한 이유로는 금마 축구공원 제3구장이 2023년 8월에 신규 조성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2항 나호의 부대시설 사항을 기존 축구장 2면을 3면으로 야간 조명 1면을 2면으로 정비하였고 야외 화장실 1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마 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36 2023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이 2023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 후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2010년 9월 준공된 금마축구공원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부여, 조직의 비대화 방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18년 3월에 익산시 축구협회에 위탁한 이후 현재는 익산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동의되었던 위탁기한이 2024년 5월 30일로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으나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제3항 위탁 동의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를 즉각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마축구공원 제3구장의 준공으로 위탁 면적이 기존 18,328평방미터에서 28,073평방미터로 크게 증가하는 것은 그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에 이번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 장경호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지금 그 금마축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시설 이용료를 징수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설 이용료는 지금 기존에 얼마 정도나 돼요? 평일에는 5만 원이고요. 휴일에는 7만 5천 원입니다. 2시간 이용료거든요. 저는 이제 네. 그 이용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입료 우리
이용료 징수를 하잖아요. 시설 이용료를. 네, 네. 징수 현황. 아, 총 징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네? 이거. 경제관광국장 김영훈입니다. 네네네. 여기가 지금 독립재산제로 하다 보니까 네. 적자가 발생하면 축구협회가 부담을 하고 네. 이제 흑자가 나도 이제 거기서 저기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한 월별로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2시간 해가지고 해도 하루에 그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 전기요금도 내고 그 전체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적자를 지금 적자인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냥 보통 계산해도. 그래요.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이제 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이런 데들도 어떻게 보면은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인수를 안 해. 그건 아니고요. 하는 건가요? 원래 지금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 돼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생기기 전에. 예, 그때도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저 의회 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계약돼 있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탁기간 만료는 언제예요? 그러면 5월 31일이에요. 내년 5월 31일? 내년 24년 5월 31일이고요. 협약서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시에는 그 기간까지를 협약 기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시해놨습니다. 그 전에 이 내용은 논의가 다시 한번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거는 자료 한번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이용료 알겠습니다. 징수현황.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디야? 국립 치유예술 조성사업 그 초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예전에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도 그 자체 부지에 들어가 있던 것이 맞죠? 예, 11월 서부 산림청에서 11월 달 설계하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시점이 이게 원래 이 부지가 지금 들어가 있던 것은 맞죠? 예,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공매가 진행된 과정이 우리가 어쨌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썼던 그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임도로 됐든 어쨌든. 예, 기존의 임들은 사용 애초에 승낙을 사업을 시작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매수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먼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치유의 숲 자체는 그 자체가 산림청 소유의 땅이라 산림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사유지는 이제 개인이 골프 연습장이 체납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공매를 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아는데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이 사전에 그 부지 그 어떤 매수하는 여러 가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땅이 있어야 매수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그 토지 사용 승낙 동의를 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 연습장하고 협의해가지고 3월달에 동의를 맡았습니다. 그게 과장님 내가 이제 물어보는 데가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데 애초에 설계에 이게 모든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지가. 예. 그렇다면 이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매수를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가
매입이 돼야만이 여기다 행위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유지라 그 실은 시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오히려 동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용동의 쪽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치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그 매입을 않고 예, 사용 예. 승낙으로 사용을 하려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방향을. 예. 근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뭐 공매가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와중 속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용 승낙을 해서 그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이 토지주하고 어떤 계속된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방금 말씀하신 그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냥 뭔가 대화를 나눠야 사용 승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3월달에 영포 골프장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3월달에? 예. 그러면 공매는 지금 8월달에 됐잖아요. 낙찰을 이제 그렇게 해갖고서나 그 소유권이 변경됐고요. 자,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공매가 시작된 것은 어떻게 돼요? 저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월 말에 공매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5차례 유차를 거쳐갖고 자, 공매가 시작됐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3월에 저 사용원 뭔 인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웅포 골프장으로부터. 예. 동원은 그렇게 받았고요. 아니 근데 2월 달부터 공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실은 공매가 저희 진행이 됐으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공매 진행 중이니까 저 시 차원에서 필요하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경매가 나오든 공매가 나오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미 동의를 계속 해왔거나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공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언제 들어가는가를 실은 잘 몰랐습니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설득이 돼가는데 상대편에서 어떻게 공매를 나가네 못 오네 어떤 그런 얘기도 없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지금 속여먹은 거네요. 결과적인 건 저 어디야 웅포 쪽 골프장 쪽에서 어찌됐든 그 시청을 상대로 속인 것이잖아요. 실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실은 공매를 하더라도 유찰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희가 사업을 떠버리면은 저희가 뜨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서부산림청에서 하긴 하는데 착공을 하는데 이 시점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낙찰이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그것은 뭐 인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약간 뭐라고 할까 말씀하시는 거 약간 뭐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제 귀에는 듣기고 다만 우리 배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이제 늦게 오시다 보니까 어떤 파악적인 것이 좀 늦지 않았는가 하고 또 그 대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잘못됐다. 이 사업을 하고 부지 안에 들어있는 땅을 확보 내지는 뭔가를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확보도 못 해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공매로 진행돼서 먹고 나니까 그거 사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이게 말씀하신데 이해가 가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이게 완성되고 난 뒤에는 사실적으로 이제는 살려면 땅값이 더 튀겠지. 그 전에 얼마든지 지금 매수해둘라는 그 금액보다도 그 반값으로 살 수 있었던 이 상황을 그걸 적시하지 않고 놓치고 했다는 건 그건 크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의원님 말씀 뭐 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은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황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가결
백제왕궁 금마저 문화공간 조성사업 가결, 익산 황등호 역사공원 조성사업 가결, 낭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가결, 국립익산치유예습 조성사업 토지취득 부결,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소유권 환수 가결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